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미국 돈 달러가 무려 3년 2개월 만에 그야말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야기인데요. 물론 환율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루 사이에 무려 3년 2개월 만에 대폭락했다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어제의 대폭락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다시 오를 것이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다. 어제의 대폭락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달러는 서서히 약세로 돌아갈 것이다. 즉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달러를 가지고 있는데요. 파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내가 달러가 없는데 지금이라도 사두는 것이 좋을까요?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나름대로 답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생각해야 하면 좋을지 그 간단한 기준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달러를 사고 파는 것도 일종의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환차익을 위해서인데, 자, 우리가 달러에 투자하는 방법, 자, 그것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달러 3년 2개월 만에 대폭락. 내가 가진 달러 팔아야 할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할까? 출발합니다. 자, 3년 2개월 만에 달러 대폭락, 구체적으로는 3월 1일자 1달러당 1293.7원이었는데 하루 사이에 3월 2일 1193.7원으로 무려 20원이나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이것은 3년 전이라고 합니다. 2017년 1월 5일 기준 하루 사이에 20.1원이 떨어진 이래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3년 전에 달러 대폭락이나 이번에 달러 대폭락이나 원인은 한 가지, 바로 미국, 우리가 연준으로 알려져 있죠. 연방준비위원회에서의 발언 때문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6년 12월, 그러니까 2017년 1월 달에 달러 대폭락은 바로 그 한 달 전 2016년 12월 달에 연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 즉 경제 불안을 강조한 거죠. 그 때문에 달러가 1월 달에 그 내용이 알려지면서 1월 달에 폭락하게 되었던 계기. 그 다음에 이번에는 2020년 2월 8일 연준에서 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 또 미국 경제를 비롯해서 이제 위기에 봉착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갖고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과 적절한 행동을 취할 것. 자, 이것은 곧 금리 인하로 알려지면서 바로 달러 폭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달러가 오를까 내릴까 하는 큰 원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봅니다. 3년 전에는 미국 경제가 불안하다라는 발언을 했고, 또 지금은 금리가 인하할 수 있다라는 요인, 인하 발언을 한 거죠. 강력히 시사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약세의 원인을 크게,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자국 경제, 즉 달러, 미국 경제가 불안할 때 또는 금리가 낮아질 때 달러가 약세 원인이라는 거죠. 큰 원인. 이것은 달러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화폐가 다 그렇습니다. 원화도 마찬가지죠. 한국 경제가 불안 또는 한국의 금리가 떨어지면 원화 약세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달러 약세 원인.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원인이 항상 교과서처럼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달러 약세 원인, 바로 미국 경제 불안이라고 했죠. 미국 경제가 불안하면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불안해집니다. 경상 수지는 무역, 수출, 수입, 자, 그 수지를 뜻하는 것이고, 재정 수지는 이제 한 국가의 내부적으로 세입, 즉 세금, 세입과 세출, 지출, 자, 이것들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뜻하는 겁니다. 미국 경제가 한 나라의 경제가 불안하면 기업들도 어려워지니까 세금이 줄어들고, 또 나라 경제가 불안하면 정부가 더 많이 써야 되니까 세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적자가 일어나고, 또 경제가 불안하면 기업들이 아무래도 수출 등등에서 실적이 떨어지니까 그로 인한 무역 수지, 즉 경상 수지가 이제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자, 그런데 미국은 아주 대표적인 전 세계의 소비 국가입니다. 소비 블랙홀. 자, 그러니까 늘 경상 수지는 적자였죠. 다만 이 적자가
계속 이제 확대된다면 미국에도 상당히 불안하고 좋지 않은 요인이니까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처럼 계속 이 수지를 개선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 재정 수지나 경상 수지, 이걸 우리가 쌍둥이 수지라고 하는데, 이 재정 수지와 경상 수지가 계속 나빠지면 곧 이것은 달러 약세의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재정 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또 경상 수지, 수출이 줄어들고 수입이 많아지고 등등 해서 경상 수지 적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원화 약세 요인이 된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표 나가는 것처럼, 표에서처럼, 자, 여기서 빨간 것은 재정 수지, 또 약간 회색, 이쪽 회색이 잘 안 보이실 건데 그림에서는 이 회색 이런 부분들은 바로 경상수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준점, 이 기준선을 제로입니다. 이 제로선을 하면 이 기준선 이상은 경상수지 또는 재정수지가 흑자. 자, 기준선 아래로는 경상수지 또는 재정수지가 적자. 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뭐 거의 대부분의 미국은 재정수지와 경상수지가 항상 적자인 나라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재정수지, 경상수지가 적자 폭이 점점 커질 것이다. 자,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미국 경제 불안, 즉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적자 확대를 감안하면 앞으로 달러는 약세 전망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죠? 약세 전망이다. 자, 두 번째는요, 달러 약세 요인, 즉 달러뿐만 아니라 어떤 한 국가의 통화 가치, 강세, 약세, 이걸 볼 때 두 번째는 이제 자국의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그 나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이익이, 즉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나라의 가치, 통화 매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달러도 금리가 인하되면 약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미국은 2019년 지난해 3차례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지금 현재 달러는 고고 싱싱입니다. 자, 이것이 교과서하고 좀 다른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을 좀 알아봐야겠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지난해 3차례나 하고 이번에도 금리 인하. 자, 그것 때문에 하루 사이에 무려 20원이나 달러가 떨어졌는데, 어쨌든 올해 들어서 지난해 3차례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달러는 고고 싱싱했다라는 거죠. 자, 왜냐면요, 미국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다른 나라들도 같이 떨어뜨립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한 국가는 고정되어 있고 다른 나라가 화폐 가치, 즉 금리를 떨어뜨리면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일 수도 있는데 같이 떨어뜨리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금리 인하에도 달러 고고싱싱하는 이유는 다른 국가들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같이 내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두 번째는요, 주요 국가의 금리 차 대비 달러화 수준이, 즉 예를 들어 금리 차만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금리 차만큼 이제 환율 차이가 나야 되는데 금리 차보다 더 많이 달러 환율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바로 그게 달러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원화뿐만 아니라 유로화, 또 엔화, 또 파운드화 대비 각각 7%, 14%, 8% 이 달러가 높다라는 거죠. 달러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달러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프리미엄은 왜 생겼을까요? 글로벌 자금 이동, 즉 돈이 자꾸 미국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이건 또 왜 그럴까요? 세계 경제가 불안하죠. 그 가운데 미국만 홀로 고고싱싱하더라. 세상에 믿을 나라 없네. 자, 그래서 미국의 투자가 급증합니다. 미국의 주식을 사고 미국의 펀드를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니까 당연히 이제 미국 돈으로 투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화폐, 한국 돈도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달러 수요가 이제 급증하게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 믿을 나라가 없네 하다 보니까 그 국가의 통화, 즉 달러가 안전자산, 원래 우리가 달러를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그 안전자산으로서의 지위가 더욱더 이제 강화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달러는 앞으로 방향성이 어떨까? 하나의 변수가 또 숨어 있습니다. 우선 트럼프의 속사정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은 경제 대국입니다. 경제 대국을 바라는 트럼프의 그 속사정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달러 강세는 원하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왜냐? 자, 미국은 거대한 소비 국가임과 동시에 또 미국은 거대한 또 수출 국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기업 이익 중에서 해외 비중이 무려 한 25%를 차지합니다. 자, 우리가 그 나라의 통화가 약세, 즉 우리가 이 달러가 강세, 원화가 약세면 우리 수출 국가인 한국의 기업들은 유리하죠. 그죠? 유리합니다. 비싼 달러를 가져오는 거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자국의 달러가 약세면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자국 기업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강세, 자국의 화폐 가치가 너무 귀한 몸이 되면 수출하는 기업들에는 상당히 나쁘다라는 거죠. 그만큼 기업 이익을 까먹습니다. 어쨌든 이제 경제대국 미국을 원하면서 달러 강세를 원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도 큰 수출 국가이고 그 기업 이익 중에서 해외 비중이 25%나 차지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이 적당하게 강달러를 위축시키고 약달러가 된다면 그 약달러로 인해서 수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고 그 기업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경상수지 적자가 줄어들고 또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 법인세 세수가 늘어나면서 재정 수지도 개선되어지는 그런 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달러의 대폭락을 계기로 앞으로의 달러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았는데 이 달러를 움직이는 요인은 무엇이라고요? 이것은 달러뿐만 아니라 각국 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나라의 경제, 두 번째는 그 나라의 금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교과서이고 조금 전에 트럼프의 속사정을 같이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나라의 경제, 정치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약세가 될 것이다. 자, 이런 분들도 있고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 강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번에 이제 뭐 코로나 사태나 등등으로 볼 때 앞으로 이런 변동성이 계속 등장할 것이고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또 현재까지 미국만 홀로 고고싱싱 독주하니까 여전히 달러 강세는 지속될 것이다. 아니다. 달러는 지금보다 약세로 전환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도 달러는 계속 강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2020년 연초에 들면서 달러가 올해 지속적으로 조금 강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보다 앞으로 약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2020년 접어들면서 2019년보다는 달러가 더 강세를 지속할 것이다라는 그런 예상보다 너무 빨리 강달러가 돼버렸다라는 거죠. 왜죠? 바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외생 변수 때문에 안전자산으로서의 달러 그리고 미국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되면서 달러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시점에서 급등하게 된 거죠. 자, 빠른 시점에서 급등했다는 기준으로 보면 약세라는 말이 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조금 더 크게 확대해서 보면 2020년 접어들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강세는 지속할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달러 강세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냐. 지금 제가 1150원에서 1220원으로 이렇게 밴드를 조금 이제 상정해 보았는데 달러가 강세라고 하는 것은 1200원대 이 정도 1200원 초반대를 우리가 달러 강세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이제 1200을 찍다가 또 이제 20원이 떨어지고 자, 이렇게 이제 급등락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1150원 구간은 지난해 2019년 12월 달 구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2019년 12월 달 구간에서 2020년으로 올 때 우리가 달러 강세를 예측했고 이게 너무 빨리 이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빨리 급박하게 올라버렸던 그 효과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약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원래 우리가 2020년 시작했을 때의 그 나름대로 분석처럼
달러 강세는 올해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밴드를 1150원에서 1220원 정도로 생각하는데, 자,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일반인들이 달러를 사고 팔고 하면서 환 차익을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1150원에서 1220원 이 구간만 하더라도 70원 정도 차이죠. 즉 1150원 기준하면 이 70원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그죠? 1150원에서 70원은 10%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1150원에서 1220 구간이 뭐 자주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주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면 이 달러를 통해서 환 차익을 거두기는 매우 어렵다. 개인이 특히. 반대로 이 달러를 뭐 또 환전할 때 수수료는 적지 않게 발생하죠. 그래서 이 환 투자는 개인이 아니라 정말 큰 기관이나 자 이런 곳에서 하는 겁니다. 왜? 양이 많아야 큰 돈, 많은 돈으로 할 때 사이즈가 커야 그나마 뭐 1%라도 금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 우리가 개인이 달러를 가지고 뭐 환차익을 기대하면서 투자를 하겠다. 이것은 크게 실익도 없고 자칫하면 또 손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달러를 환차익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대신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산이 있는 분들은 혹시나 모를 안전자산으로 달러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정도는 괜찮다. 그리고 이제 꼭 달러를 통해서 뭔가 이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달러라는 그 통화 자체가 아니라 뭐 늘 말씀드렸지만 달러 표시 자산. 자, 올해 그것 때문에 미국 쏠림 현상이 많아서 달러 강세가 초반에 빨리 집중되었지만 어쨌든 또 미국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국가다 투자하기에 자, 그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뭐 해외 표시 자산 자, 이런 쪽으로 우회해서 투자하는 것이 몇 가지 메리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즉 그 자산의 상승 하락 또는 달러의 상승 하락을 같이 겸하여 가지고 있는 섞어지기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오히려 조금 더 낫다.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달러의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 또 이 달러의 방향성의 기준과 원칙 또 나름대로 그 기준만 통용되는 것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이야기까지 좀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자, 돈 파는 가게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독하시거나 다른 좋은 분들께 공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돈 파는 가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최선을 다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